15번 채권 가치 및 채권 수익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네요. 동그라미 1번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만기만 각각 1년, 2년, 3년 서로 다른 채권 A, B, C A가 1년, B가 2년, C가 3년이네요. 시장이자 하락할 때 채권 A와 B의 가격 상승폭 차이. 이절 하락하니까 가격은 당연히 다 상승하겠죠. 그때 채권 A, B 간 가격 상승폭 차이 걔하고 채권 B, C 간 가격 상승폭 차이를 비교했네요. A, B 간 차이가 더 크다고 서술되어 있네요. 이건 뭐와 관계된 거예요? 채권가격 기본 특성, 소위 말킬 정리 4번 특성이죠. 4번 특성이 뭔가요? 자, 3번 특성과 묶어서 얘기할까? 3번 특성이 뭐야? 다른 건 동일하면 만기 기일수록 이절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 폭이 점점 커진다. 4번 특성은 뭐예요? 그때 만기 한 단위 추가 증가에 따른 가격 변동폭은 만기 길어질수록 점점 체감한다는 거죠. 이번에도 제가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 그림을 좀 활용해 볼까요? 만약 시장 이자율 10%였던 애가 다른 조건 동일한데 시장 이자율 이렇게 8%로 하락을 하면 그럼 채권 가격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채권 만기별로 이 상승 폭의 차이가 생긴다. 그럼 말킬 정리 3번 특성은 뭐고? 요 총 가격 변화야. 요거는 만기 길수록 점점 커진다. 요 얘기를 하는 것이고 4번 특성은 뭐예요? 여기서 1년씩 잘라서 보면 처음 1년 만기 증가 영향은 이거야. 그 다음 추가 증가 영향은 요거야. 그 다음 추가 증가 영향은 요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가면 갈수록 이게 체감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1년에서 2년으로 추가 증가의 영향은 요거예요. 2년에서 3년으로 추가 1년 증가 영향은 요거죠. 어떤 게 커? 1년, 2년짜리 간 차이가 2년, 3년짜리 간 차이보다 더 크죠. 자, 이거 맞는 문장이죠. 동그라미 2번 액면체의 경우에는 경상수익률이 액면 이자율과 일치한다. 경상수익률 뭐예요? 해설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쓸게요. 연간 이자를 경상수익률은 뭘로 나눈 거? 채권 가격으로 나눈 거야. 자, 액면 이자율은 분자는 똑같죠? 연간 이자를 이번엔 액면가로 나눈 거죠. 그렇다면 액면체 어떤 애야? 채권 가격이 액면가와 같은 애잖아요. 그럼 분자 연간 액면 이자는 원래 동일한 거고 분모끼리도 동일하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상 수익률하고 액면 이자율이 같은 값이 나오겠죠. 자, 일치한다. 맞아요. 동그라미 3번 할인치는 시장 이자율이 동일한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격 상승률이 커진다. 요 그림 다시 볼게요. 요 그림은 자, 이번엔 어떤 의미 해석에 사용할 수도 있다. 자, 이번에는 요 각각의 선을 그냥 따로따로 해석하는 거죠. 포괄적으로 정리할게요. 가운데 거 액면체. 액면체는 시장 이자율 변화가 없으면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가 동일한 상태로 항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해도 절대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액면체는 가운데 수평선이에요. 시간 경과해도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자, 이번엔 동그라미 3번에 있는 할인체. 할인체는 밑에 거네요. 만약 액면 이자보다 시장 이자가 더 높은 상태면 액면가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잖아요. 지금 X축이 만기죠. 시간이 경과한다는 건 왼쪽으로 한다는 얘기죠.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제 채권 잔존 만기는 점점 줄어들죠. 그에 따라서 가격이 요 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할인치는 어떻게 돼? 시간 경과할수록 가격이 점점 상승해요. 비교를 해서 동그라미 4번 할증체 같이 볼까요? 할증체는 그림에서 위에 거야. 만약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보다 낮은 상태라면 채권 가격이 액면보다 비싼 상태에 있겠죠. 이 상태에 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 가격이 얘를 따라 움직여. 가격이 점점 하락해요. 그래서 가격 변화, 할인치는 어떻게 되고 시간 경과할수록 상승. 할증치는 반대로 시간 경과할수록 가격 하락. 여기까지는 둘 다 맞아요. 자, 이제 뒷부분 3번 다시 볼까요? 시간 경과할수록 가격 상승률이 커진다. 4번 시간 경과할수록 가격 하락률이 작아진다. 이렇게 돼 있네요. 공통점이 뭐야?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 변동률. 그건 그래프상에서 요 왼쪽으로 움직임에 따른 기울기 변화야. 왼쪽으로 갈수록 기울기 점점 커지죠. 얘도 왼쪽으로 갈수록 기울기 커지죠. 그래서 요 가격 상승률 또는 하락률
묶어서 뭐라고 할 수 있어? 가격 변동률이야. 가격 변동률은 할인채든 할증채든 관계없어요. 둘 다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요게 틀린 거예요. 자, 할증채의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 하락률 내지는 변동률, 얘는 점점 커진다. 자, 4번이 틀렸어요. 동그라미 5번 단조건이 동일하다면 액면 이자율 낮은 채권일수록 일정한 이자율 변동에 대한 채권 가격 변동률이 크다. 이게 말킬 정리 5번째 특성이죠. 이건 그냥 결과 확인해 주세요. 액면 이자 낮을수록 이자율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률이 더 크게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 문제. 법인세 코리아 MM 추정이론. 자, 가나기업 현재 부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발행 주익수 100만주, 가중평균 자본비용 12%. 이와 같이 우리가 부채 전혀 없는 회사, 무부채 기업의 자본비용 주어지면 지금처럼 가중평균 자본비용으로 줄 수도 있고 자기 자본비용으로 줄 수도 있는데, 그건 항상 MM 기준 로와 똑같은 거죠. 12%가 꼭 로와 같은 것이다. 매년 80억 영업이 영국이 벌어들일 걸 예상이 되고 법인세율 25%. 가나기업이 8% 이자율에 부채로 자금 조달에다가 자사주 매입해서 부채 시장 가치가 기업 가치 60%가 되도록 자본 구조를 변경하려고 한다. 부채 비율 주어지면 항상 이거 체크해야 되죠. 자, 기업 가치는 자산 가치야. 총 자산 가치 대비 부채 가치가 0.6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 다음 보기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동그라미 1번 자본 구조 변경하기 전 기업 가치는 500억. 그럼 무부채의 기업 가치죠. 무부채 기업 가치는 우리 세후 영업 이익을 부채 없을 때 자본비용 로로 나누면 되죠. 영업이익 80억, 억은 뗄게요. 법인세율 25%, 그럼 60억을 부채 없을 때 자본비용 12% 나눠주면 되네요. 500억 맞군요. 동그라미 2번 자본구조 변경한 후의 자기자본비용. 이와 같이 부채 비율 형태로 정보가 주어지면 이 자본비용 구하는 거는 그냥 MM 공식에 바로 집어 넣는 게 가장 간단하죠. 자기자본비용 숫자로 바로 넣을게요. 로가 12%야. 더하기 뭔가요? 로 마이너스 KD죠. 로 12% 빼기 부채 이자율 KT 8%.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이죠. 1 마이너스 법인세율 25%. 얘가 뭐야? S분의 B예요. 총자산 부채 60%죠. 그러면 총자산 주식이 40%죠. 그럼 자기자본 부채관 비율은 얼마야? 자기자본이 0.4하고 부채가 0.6이네요. 4분의 6을 집어넣으셔야 되네. 자, 그랬더니 16.5%. 동그라미 2번 14%. 요게 틀렸네요. 16.5%. 3번 자본주의 변경한 후에 가중평균 자본비용. 마찬가지 가중평균 자본비용도 MM 공식 쓰는 게 가장 편하죠. 숫자로 넣을게요. 로 12%.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이죠. 1 마이너스 25%. 요번엔 뭐야? V분의 B죠. V분의 B 0.6.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비용 10.2%군요. 자, 이거 맞네요. 4번 가나기업이 조달해야 될 부채는 얼마냐. 이처럼 부채 비율 주어진 상태에서 필요한 부채 금액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라? 가중평균 자본비용 부분으로 부채비율 반영한 후에 기업 가치를 구한 다음에 그 기업 가치를 부채 비율에 맞게 쪼개내면 된다. 그럼 부채 쓰고 나서는 기업 가치가 얼마가 될 거다. 가중평균 자본비용법은 현금 흐름은 항상 세후 영업이익 똑같다 그랬죠. 그 대신 뭘 바꿔줘야 돼? 할인율. 얘를 부채 사용 후에 예상되는 가중평균 자본비용 이미 구해놨잖아요. 10.2%. 자, 그러면 자, 목표 맞게 부채 비율 변경시키고 나서 기업 가치가 얼마가 될 거다? 588.24가 되는군요. 588.24. 그럼 다름이 아니고 목표라는 부채 비율은 이와 같이 자본구조 바뀐 후 예상되는 기업 가치, 얘한테 적용할 부채 비율이야. 그러니까 그 중에 부채 지금 60% 비율 만들고자 하죠. 얘 60% 이퀄 얼마? 그게 자 352.94 이렇게 나오는군요. 자, 요만큼 자 부채 발행해야 된다. 맞아요? 5번 조달한 부채로 재매입하는 주식수가 60만 주다.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완전 시장을 가정하는 MM은 이미 효율적 시장 가설도 당연히 성립함을 전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본주의를 변경할 거란 사실이 시장에 공시가 되면 예상된 이자 비용 절소가만큼 기업 가치와 주가 상승할 거다. 따라서 이제 절소가 반영된 공시쯤에 주가를 구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주가로 이 부채 발행액 나눠주면, 그럼 부채 발행 조달한 차금으로 자사주 매입 시 몇 주를 매입할 수 있느냐 하는 걸 구해낼 수 있죠. 그럼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하셔야 돼. 원래 무부채죠? 그럼 부채 발행 사실 공시한다 하더라도 부채는 아직 사용처이기 때문에 공시하는 순간 총 기업 가치가 얘가 돼. 그럼 한 주당 가격은 얘를 100만 주 기존 주식수로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한 주당 주가 나와. 얼마가 될까요? 58,824원이 될 거고. 그럼 부채를 요만큼 발행할 건데, 자 이제 부채 조달해서 자사주 매입할 때 가보면 주가가 이미 58,824원이 돼 있을 거니까 요 반영된 요 주가로 나누어서 재매입 가능한 주식수를 구하면 돼요. 여기 60만 주 나오겠군요. 여기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처럼 무부채 기업인데 일정 부채 비율 만들어지도록 자본구조 바꾼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간단한 건 뭐다? 기존 주식수를 목표라는 부채 비율대로 쪼개면 돼요. 100만 주를 부채 비율 60%에 맞게 쪼개. 걔가 몇 주야? 그게 60만 주죠. 그만큼이 부채 조달한 자금으로 재매입되는 주식수가 되는 거고, 반대로 남는 주식을 물어볼 수도 있죠. 남는 주식은 뭐가 똑같아? 자본주의 변경 후의 자기 자본 비율과 똑같은 거예요. 부채 60%, 자기 자본 40%가 될 거기 때문에 기존 100만 주 중에 부채를 통해 60만 주가 재매입되는 거고 40만 주가 남아있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17번. 자, 타라 초기 투자액 500억, 매년 60억 세전 영업이익이 연구에 발생하는 신규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 신규 사업에 대한 목표 부채 비율, 여기 자기 자본 부채 비율로 1이네요. 한편 대형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마바의 부채 비율, 마찬가지 자기 자본 부채 비율 2, 주식 베타 2.5, 대형 베타 정도 주어진 거죠. 타라와 마바의 부채 비용은 무위험 이자율과 동일하다. 이건 뭐라고 가정한 거야? 무위험 부채라고 가정한 거죠. 곧 부채 베타는 빵이라고 가정한 거죠. 곧 지금 하나도 모형 활용하셔야 되는데 무위험 부채 가정한 단순식 이용하라는 뜻이죠. 시장 포트폴리오 대 수익률 12%, 무위험 4%, 법인세율 25%. 지금 신규 사업의 1년 후 기대 현금 흐름에 대한 확실성 등가를 물어봤네요. 이거 최근에 한 2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런 문제 풀 때 뭘 활용하면 가장 간단하다? 미래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현가로 구하면서 기대 현금 흐름을 우연 반영된 우연 조정 할인율 또는 가중평점 비용 할인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확실성 등가로 전환해서 그거를 무위험으로 할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개 결과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 논리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최종 요구사항은 확성 등가네요. 확성 등가 쓴다면 그때 할인율은 반드시 무위험 이자율이니까 요건 주어졌네요. 무위험 이자율 4% 요거 적용하시면 되고, 우위험적 할인율법 쓴다면 1년 후 기대 현금 흐름이야. 아까 세 전후로 60억 영업이익이에요. 현금 흐름으로는 얼마인가요? 세후 영업이익이죠. 자, 60억 1- 법인세율 25%. 그럼 현금 흐름으로는 얼마다? 45억이네요. 그럼 이 45억을 우위험 조정한 가중평점 비용으로 할인한 값 이퀄 확성 등가를 무위험 4%로 할인한 것과 같아야 된다. 그럼 요거 마저 해결하면 되네요. 대형 베타 정보 주어졌으니까 대형 베타 활용해서 이 투자 영업위험 및 재무위험 다 반영해준 가중평점 비용 구해서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대형 베타 정보 볼게요. 대형회사 부채 비율 자기자본 부채 기준 2, 주식 베타 2.5, 법인세율 25%. 그럼 단순 한마디 모형 기준으로 하면 2.5 대형 베타는 베타 U에 자, 1 플러스 1- 법인세율 25% S분의 B로 2네요. 베타 U 구할 수 있죠? 자, 베타 U가 얼마 나온다? 베타 U가 1 나오네요. 투자 위험정 할인율, 곧 가중평점 비용 구할 때는 가급적 그냥 MN 공식을 써라. MN 공식 쓰라는 건 베타 U 나오면 베타 U를 바로 SML 집어넣어서 로 값을 먼저 구해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MN 공식 써서 가중평점 비용 구해라. 지금 같은 경우는 베타 U가 1이잖아요. 증권사에 집어넣으면 베타 1이니까 뭐가 나와?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같은 거 나오겠네.
시장 기대 수익률 12%네요. 그럼 마지막 MN 공식 가중평균원비용 로 12%, 1 마이너스 법인세율 25%, V분의 P예요. 어떤 애거? 신규 사업의 부채 비율이야. S분의 B로 1이네. V분의 P 얼마? 자, 2분의 1이죠. 자, 그랬더니 투자원의 가중평균 비용이 최종 10.5%. 그럼 요거 맞아. 10.5% 집어넣어주면 자, 이제 얘만 남았죠? 요거 구해내면 되죠.